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이입니다. 최근에 방영한 아간새와 그리고 예전에 방영했던 꽃청춘 등을 통해서 이 오로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로라 여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좀 조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로라를 보러 가려면 보통 두 군데를 생각하시곤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슬란드,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에 있는 옐로우나이프입니다. 그럼 이 두 군데 중에 어느 곳이 오로라를 보기에 더 좋은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이슬란드와 옐로우나이프 두 군데를 모두 다 다녀왔었고요. 만약에 저에게 어느 곳이 더 좋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아이슬란드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어느 곳이 더 오로라를 보기에 좋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옐로우나이프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이슬란드는 2017년 2월달에 다녀왔었는데요. 2월달에 가야 이제 겨울에 가야 더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갔었는데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겨울의 날씨 정도로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추워서 못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2월달에 가셔도 충분히 여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 딱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보름달이 뜨는 날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오로라 여행을 가려면 보름달을 피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고 나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름달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가실 때 그래서 보름달을 피해서 가시는 게 더 오로라를 보시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나이프는 2019년 9월에 다녀왔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왔었는데 9월 말쯤이 보름달이 없는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9월달이 가는 것이 오로라를 보기에 한겨울보다는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9월달에 다녀왔었습니다. 물론 구글에 막 찾아보면은 사실 12월달, 3월달 다 각자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현지 가이드분들께도 여쭤봤고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물어본 결과 9월달과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 요 부분이 가장 오로라를 보기에 좋은 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춥지도 않고 눈도 막 많이 오는 날이 아니라서 이때 오로라를 보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오로라를 볼 수가 있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이 오면은 이제 오로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월 말이나 3월 말에서 4월 초 요 두 시기를 가장 추천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보름달 체크해서 보름달이 없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일단 아이슬란드랑 옐로우나이프 둘 다 이 오로라 오발이라는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구 북쪽으로 오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로라가 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오로라는 계속 이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오로라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죠. 하지만 아이슬란드와 옐로우나이프의 다른 점 한 가지가 첫 번째로 지형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워낙 넓기도 하고 그리고 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옐로우나이프는 평지가 많습니다. 평지가 많기 때문에 뻥 뚫려 있어서 오로라를 보기에 더 좋은 지형을 갖추고 있어요. 산이 있게 되면은 산에 가려서 내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 각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나이프를 가셔야 더 넓게 뻥 뚫린 곳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에 더 좋은 지형이 됩니다. 또 옐로우나이프는 오로라를 보는 것 말고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타운이라고 있지만 이 다운타운도 정말 쥐똥만 하고 이거 다 돌아보는데 한나절이면 정말 다 볼 정도로 너무 조그맣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낚시나 혹은 개썰매 타는 이런 투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정말 할 거 없는 마을이고요. 그래서 이 옐로우나이프가 유명하게 된 거는 오로지 오로라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옐로우나이프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아이슬란드는 하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관광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수도인 레이캬비크부터 골든서클, 비크, 요크살론까지 이 주요 관광지들만 다 도는데도 차를 렌트해서 다니면은 정말 일주일을 봐도 모자랄 정도로 단 아이슬란드는
이 지역과 지역 사이에 오가는 그런 시외버스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하시려면은 꼭 차를 렌트해서 다니시거나 혹은 투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투어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렌트해서 다녀왔는데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운전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옐로우나이프는 오로라 말고는 정말 할 게 없는 도시이고 오로지 오로라만 보러 가는 곳이고,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는 그냥 서브로 두고 메인으로 관광을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옐로우나이프는 가셔서 오로라를 못 보면 그냥 여행 날리는 거고요.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를 보지 못해도 그래도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옐로우나이프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각각 이 지역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이지만 일단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시죠. 자, 어떠셨나요? 아이슬란드와 옐로우나이프 사진으로 봤을 때 어느 곳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자, 영상 끝날 때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여행 목적지를 어디로 잡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를 포기하고 관광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도 오로라가 잘 보입니다. 그럼 옐로우나이프보다 덜 잘 보이느냐? 그러니까 더 센 오로라를 볼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정말 강한 날은 옐로우나이프만큼 보여요. 하지만 그 빈도가 적기 때문에 옐로우나이프를 추천드리는 것이지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도 날씨가 좋고 시기가 잘 맞으면 정말 강하고 춤추는 그런 오로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로라는 얼마나 잘 보일까요? 구글에 찾아보면 이런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옐로우나이프에 3박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95%의 확률로 오로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계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 테니까요. 하지만 오로라가 세든 약하든 오로라는 오로라입니다. 이 통계에는 오로라의 세기는 있지 않는 거죠. 단지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이 통계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5%라는 확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라가 정말 약하면 여러분이 사실상 육안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게 오로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름처럼 보이지만 거기 계신 가이드분들이나 현지인분들이 아, 저거 오로라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아, 저게 오로라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구름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보면 구름과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오로라인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찍으면 뭐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러 온 건데. 그래서 이런 약한 오로라들은 사실 통계상으로는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를 오로라로 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오로라가 옅게 보입니다. 지금 오로라가 사진상으로 보이긴 보여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로라인지 몰랐습니다. 가이드가 이게 오로라가 맞다고 그때 알려줘서 알았지만 그 전에는 이게 오로라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셔가지고 혼자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저게 오로라를 봤지만 오로라를 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한 오로라를 보는 거 말고 정말 누가 봐도 오로라다 할 정도의 센 오로라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오로라는 사실 어떤 분은 옐로우나이프에 일주일을 체류했어도 못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날씨 운이 굉장히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주일을 있어도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오로라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365일 한 지역에서 내가 365일 내내 오로라를 본 것이 아니라면 비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자기가 본 오로라가 약한 오로라지만 아 참 오로라가 이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오로라가 약했기 때문에 아 별거 없네 오로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또 오로라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평생 오로라는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정말 세고 아름다운 오로라를 본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져가고 다음번에 또 오로라를 보러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봤다고 칩시다. 시계가 언제건 간에 그 똑같은 자리에 가서 에펠탑을 본 사람들은 다 같은 에펠탑을 봤다는 거죠. 하지만 오로라는 같은 자리에 가서 오로라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다르면 다 다른 모습의 오로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는 이렇게 여러 번 본 게 아닌 이상 네가 본 오로라가 셌니 내가 본 오로라가 셌니 이렇게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로라는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와 진짜 이쁘다 이런 오로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시면은 정말 센 오로라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찍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약한 오로라를 보고도 정말 잘 찍으면은 오로라가 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강한 오로라를 봐도 사진을 이상하게 찍으면은 되게 센 것처럼 안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오로라가 센지, 누가 본 오로라가 센지 이거를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오로라를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세고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오로라를 봐야 합니다. 이런 오로라를 보려면 시계도 잘 맞춰야 하지만 정말로 날씨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로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3박 4일에 95% 확률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3박 4일이 아니라 최대한 길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길게 여행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을 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보면 그걸로 다행인 거고요. 일주일 내내 보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3박 4일 말고, 왜냐면 3박 4일 갔는데 못 봐서 그냥 날려버리면 아쉽잖아요. 어차피 비행기 값도 내고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이왕 오는 거 최대한 길게 잡아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오로라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오로라 아니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오로라만 보러 여행을 가는 거야. 오로라 안 보면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옐로우나이프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오로라는 보면 좋고 뭐 안 보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슬란드를 가셔가지고 관광을 하시면서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또 오로라 헌팅을 다니면서 오로라를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여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본인이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아이슬란드와 옐로우나이프 어느 곳에 가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이슬란드와 옐로우나이프에 대해서 각각 한번 영상을 만들면 그때 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